자, 이제 순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몰랐던 거야. 아, 나 참나. 자, 밑줄 한번 쳐볼게. 자, 순열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보면은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에서 r개의 원소를 택하고 순서를 생각하고 일렬로 배열한 것을 바로 순열이라 하고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 N, P, R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R개의 원소를 선택을 하여 걔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얘를 바로 N, P, 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 같은 걸로 봐주시면 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라는 6명이 있었었는데 이 중에 1, 2, 3등을 뽑으려고 해. 1, 2, 3등. 그럼 1등이 될 수 있는 사람? 6명이고요. 그럼 걔가 1등이 되면 이제 2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5명, 그 다음에 4명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을 텐데 얘를 이제 그냥 기호화하는 것뿐이야. 뭐라고 한다? 얘를 6, P, 3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6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반장, 부반장, 회장 뽑는 경우의 수.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요걸 바로 우리가 순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까지 뽑는다. 그럼 이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는데 기호로 뭐라고 표현한다? 6P4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 오케이? 자,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 처음에 좀 일찍 온 친구들한테 내가 잠깐 이렇게 OT 삼아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N부터 시작해서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에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거든. R개의 숫자.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다? N-R 더하기 1까지 곱해주는 걸 우리는 바로 NPR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게 204페이지고 204페이지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박스에 나와 있죠? 자,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대.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도 그건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수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좀 많겠지. 근데 그거를 좀 기호로 표현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서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4장의 카드 중에 3장을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얘를 기호로 뭐로 표현한다? 4P3이라고 표현하고 4로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3개 자연수를 곱하면 되니까 24가지 경우의 수라고 봐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 자, 서로 다른 5권의 책 중에 2권을 택하여 책꽂이에 꽂는데 순서가 있죠. 5개 중에 2개를 꽂아? 그러면 얘를 5P2라 하는 거고 이거의 의미는 5부터 연속된 두 자연수를 곱해주세요. 그래서 5 곱하기 4다 라고 봐도 되겠지? 20가지 경우의 수. 3번 갑니다. 자, 서로 다른 7개의 음식 중에 5가지를 골라 차례로 먹는 경우의 수. 7가지 중에 5가지를 순서를 고려하니까 7P5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그지? 7부터 시작해서 5개 자연수를 곱하라. 좀 귀찮은데 10 곱하면 돼. 그지? 자, 곱하면 이거를 지는데 순열의 수로 나타내는 거지 값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7P5라고 표현하면 이건 뭐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다음 네 번째 뭐라고 돼 있니?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건 3명을 모두 다 나열하는 거니까 3P3.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 자, 이게 순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본 예제 2번에 보면은 그래서 순열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부지런히 한번 진행해 볼게.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왜? 교육과정. 자, 첫 번째 3P2의 값을 계산해 달래. 3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얘는 3 곱하기 2. 얘는 6이겠지? 그럼 두 번째 자, 6P3이라고 해서 6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니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20의 6배인 120이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7P5다.
자, 7로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의 경우인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근데 시키네. 그러니까 60이죠? 얘까지 하면 360이지? 그럼 7 곱하면 6, 7은 42에다가 7, 3, 20이니까 2520이 내가 원하는 정답. 자, 네 번째 뭡니까? 8P3이네요. 8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인이 8 곱하기 7 곱하기 6.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럼 8, 7은 56에다가 6을 곱해주니까 6, 6은 36, 6, 5, 30. 그래서 336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게 된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밑에는 문제 볼까? 이제 방정식을 풀어달래. 야,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NP5가 120이래. 야, 근데 생각을 해봐.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n 빼기 3 곱하기 n 빼기 4가 이게 120이거든? 전개하면 5차 방정식이거든? 그건 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대입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n이 예를 들어 만약에 5라고 가정하면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6, 4, 24 거기다 5 곱하니까 그래서 그냥 n값은 5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편한 경우는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 자, 7PR이 210이래. 그럼 이것도 뽑는 숫자가 미지수다 보니까 몇 개를 곱하는지 생각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그냥 R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빠르겠다. 7 곱하기 6 부족해. 42밖에 안 되거든. 7 곱하기 6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42에 5 곱해서 210. 아, 7부터 세 자연수는 곱해줘야 210이 되니까 R값은 바로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 2n P3은 100 곱하기 NP 3이래. 그럼 이거는 대입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좀 해결해 주도록 할게. 여기 봐봐. 근데 중요한 거 얘들아, 2nP3이면 2n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 당연히 2n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돼줘야 되고 n명 중에 3명을 뽑으니 당연히 n값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서만 그 답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다. 알겠니? 가보도록 할게. 왼쪽은 이렇게 했네. 2n 곱하기 2n 빼기 1 곱하기 2n 빼기 2가 100배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 건데 3차 방정식이 아니야. 여기 봐봐. n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기 때문에 여기는 n은 0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나눠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방정식 풀 때 나누면 안 되는 게 그게 0일까 봐 나누지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눠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거 n 빼기 1이 또 인수로 갔죠? 그래서 양변 n 빼기 1로 나누면 여긴 뭐가 남는다? 2가 남죠. 왜냐면 n 빼기 1은 0이 아니거든. n이 1이 아니어서. n이 1이 아니어서. 그랬더니 이제 1차 방정식이 나왔네. 얘랑 얘랑 약분하면 이쪽에 25가 되고요. 그래서 왼쪽은 2n 빼기 1이고 오른쪽은 25의 n 빼기 2고 그럼 25n에서 2n을 빼니 아, 목 더럽게 아프네. 23n이 얘랑 얘랑 하면 50 넘어가면 얘가 이상해. 야, 이상해. 2n 빼기 1, 2n 빼기 2 100 곱하기 np 2네. 아, 이런. 선생님이 이거 복사한 걸 또 복사했더니 이게 np 3으로 보였어. 이거 np 2지. np 2지. 그지? 에이.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먼저 양변을 n으로 약분해 주시고 양변 n 빼기 1로 약분해 주면 여기는 2가 남게 되고, 그죠? 그럼 여기 2 지우고 여기는 25가 남으니 자, 2n 빼기 1의 결과가 25가 되게 되고 넘어가면 26, 반으로 나누면 n값이 1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게 바로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다음에 값을 한번 계산해 봐라. 자, 이 페이지의 주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몇 가지 독특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요건 좀 우리 기억해 두자, 얘들아. NP0
n명 중에 0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의 결과는 1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이건 정의를 따로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n명 중에 n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이 될 수밖에 없겠다. 뭐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 두고 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왜 n부터 n개 자연수를 곱하니까 1부터 n까지 다 곱하게 될 것이고. 근데 np형은 좀 말이 안 되지만 이거는 별도로 기억해 두자라는 얘기죠. 알겠죠? 정의된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자. 정의자 정의. 정의는 우리가 따로 왜 그런지를 따지지 않거든. 그리고 참고로 뭐라고 또 돼 있지? 0 팩토리얼. 그럼 선생님 어떻게 0부터 어떻게 자연수를 곱하느냐. 요것도 1이라고 따로 정의되어 있는 거야. 기호를 만든 사람이 이렇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네가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의하고 정리는 다른 거잖아. 정삼각형이 왜 정삼각형이냐고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이렇게 되냐고 따지는 거는.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자, 기본 예제 3번 문제 볼까요? 자, 4 곱하기 3 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 얘는 24가 될 것이고 두 번째 4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자, 위에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곱해져 있는데 1부터 4까지가 약분이 되니 남는 건 5하고 6만 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30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3번 자, 5p3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럼 5p3은 5로 출발해서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고 거기다가 이제 2까지 곱해주니까 얘는 12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 자, 네 번째 자, np1 이건 뭐야? n부터 한 자연수만의 곱이니까 얘는 그냥 n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또 뭐 변형식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기본 예제 4번에 보면은 증명을 좀 해달래. 근데 이 증명이 사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 조합은 이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증명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 여기 잠깐 봐봐. 우리가 아까 nPR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n 팩토리얼을 n에서 r을 뺀 n-r의 팩토리얼로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선생님 10p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인데 억지로 분모 분자의 7 팩토리얼을 곱하게 되면 분자는 1부터 7, 8, 9, 10의 곱이니까 분자는 10 팩토리얼이 되게 되고 밑에는 7 팩토리얼 되죠. 그래서 앞에 거의 팩토리얼을 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우리가 이제 뽑는 수가 미지수일 때 대처하는 방법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등식을 사실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보자. nPR이 n 곱하기 n-1p의 r-1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왼쪽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뭐라 그랬어? 앞에 거의 팩토리얼인 n 팩토리얼을 얘에서 얘를 뺀 거인 n-r의 팩토리얼로 나눈 놈이 이제 왼쪽을 팩토리얼로 간단히 한 놈이고 오른쪽 볼까요? n 곱하기 앞에 거의 팩토리얼인 n-1 팩토리얼을 봐. 얘에서 얘 빼면 n-r이지.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도 나름대로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1부터 n 빼기 1까지 곱인데 거기다 n까지 곱했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겠습니까? n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 되게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 되겠어? 근데 이 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성립하는 거. 니네가 이제 순열박 배웠으니까 좀 익숙해지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다.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변에서 좌변을 한번 유도해 볼게. n 빼기 1pr 더하기 r 곱하기 n 빼기 1p r-1도 npr이 되게 된다는 걸 증명해 달래. 한번 확인해 보자고. 앞에 거의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을 얘에서 얘를 빼. 얘에서 얘를 빼면 n 빼기 r 빼기 1만큼의 팩토리얼로 정리가 될 것이고 플러스 r은 곱해주고 자, 앞에 친구 n 빼기 1 팩토리얼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되냐면 n-r 팩토리얼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통문 같은 걸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분모 문자에 n 빼기 r을 곱합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 4팩토리얼이면 이거 5 곱한 거야. 이게 5팩토리얼이면 예를 들어 6을 곱한 거야. 그럼 5팩토리얼에 6을 곱하면 6팩토리얼이 되는 것처럼 1, 2, 3, 4, 5에다 6 곱하면 1, 2, 3, 4, 5, 6 되는 것처럼 얘가 뭐가 되겠냐? n-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가로에 이렇게 전개를 한번 해볼게.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마이너스 r 곱하기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거 통분했으니까 r 곱하기 n-1의 팩토리얼 그래서 r 곱하기 n- 팩토리얼 사라지고 그 다음에 n하고 n- 팩토리얼 곱하면 n 팩토리얼 되니까 n 팩토리얼 밑에는 n-r 팩토리얼 그래서 npr과 같은 식이 되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뽑는 수가 만약에 미지수면 좀 이렇게 팩토리얼로 정리해 줘야 될 필요도 좀 있다. 자, 이게 4번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 힘들어? 많이 힘드니? 자, 순열 부분 좀 살펴보고. 이게 순서가 이 순열을 하고 나서 사실 원순열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참. 자,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들 힘든 표정이군. 졸리기도 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원래 지금쯤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좀 지났지, 그지? 평소대로 하면 니네가 아니지. 오늘 오는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우리가 2시간 15분에 왔으니까? 2시 15분에 왔으니까? 원래 2시간 반이면 한 4시 45분. 원래대로면 한 30분 정도 남은 건데. 우울하지, 그지? 시간이 한참 남았다는 사실이 좀 우울할지 모르겠는데.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야, 근데 사실은 해야 될 게 많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레벨이 좀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확률 통계 안 하고 그냥 수학 상 하나 하고 또 수학 한 원투나 좀 하고 뭐 그래도 되는데 사실은 니네가 이제 좀 더 이제 선행을 좀 원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반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강제적으로 배치된 건가?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선생님 갑자기 확통을 해요라고 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선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선행하면 거의 대부분 다 미적분하고 기백 빼곤 거의 다 하는 거잖아, 그제? 그제?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과정이긴 해, 분명히 예비 고1 과정에 대해서. 자,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중학생일 순 없잖아, 그제? 이제 고등학생이란 마음으로 사실은 좀 힘들더라도 좀 버티는, 이겨내는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졸지? 엄청 조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아? 밤샜니? 왜 이렇게 졸아? 평소보다 더 조는 것 같은데. 아까. 뛰어가지고 체력이 소모돼요. 막 정말 뛰어서 한 1km? 2km를? 그랬어? 걸어오지 그랬어. 야, 니네 근데 셔틀 있잖아. 놓쳤어. 그랬구나. 수업을 늦을 순 없으니, 그제? 근데 차라리 조금 늦고 제정신으로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무지하게 뛰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계속 쪼느니 한 30분 늦더라도 정상적인 좀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야? 자, 어느 야구 경기 선수 9명의 타순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 9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9팩토리얼. 이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계산했어. 36만 2880까지래. 미쳤네. 이걸 계산하고 앉았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10명의 학생 중에 반장, 부반장 1명씩을 뽑는 방법의 수 기호로 표현하면 10P인 거야. 얘들아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 표현이. 10명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10P2.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9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구나.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5명의 가족이 가족사진을 찍는데 앞줄에 3명, 앞줄에 3명, 뒷줄에 2명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사실은 다 다른 5가지 자리거든. 그러면 여기 앉는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5가지, 여기 앉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 3가지. 미쳤냐? 4가지. 여기 앉는 방법의 수 3가지. 그럼 2명이 남았고 그럼 여기 앉는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수 2가지, 1가지니까 결과적으로 뭐 복잡하겠지만 결과적으로 5팩토리얼. 앞에 2명 뒤에 3명이든 앞에 5명 뒤에 0명이든 하여간 5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5번의 세 번째 문제래. 좀 재미난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자, 기본 예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0, 1, 2, 3, 4의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지금 현재 구해달래.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하고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하는 5자리 수를 이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한대. 그럼 제일 앞에는 당연히 뭐가 올 수 없냐면 0이 올 수 없으니까 내가 왠지 좀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 세 자리 정수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하나를 사용했을 거고 그럼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곱하기 4, 곱하기 3 하는 게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방법의 수 1번 문제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뭘 만들고 싶다? 짝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마지막이 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마지막이 2로 끝나거나 아니면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 4로 끝나줘야 되는 거니까, 그지? 자, 0을 사용했어? 그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사용하면 3가지.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2를 사용했다면 제일 앞에 0이 올 수 없으니 3가지. 또 하나를 사용했으니까 3가지. 마찬가지겠죠. 3가지 곱하기 3가지. 9가지, 9가지, 12가지. 다 더하면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기본 예제 6번 문제겠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남자 5명, 여자 4명이 일렬로 설 때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일렬로 서는데 여자 4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니 여자 4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버리고 그럼 남자 5명의 여자 한 그룹 6개의 원소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6팩토리얼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여학생끼리 위치가 바뀌는 4팩토리얼을 곱해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해 보면 자, 다시 한번 6팩토리얼에다가 여학생 4명이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인 4팩토리얼을 곱해준다. 계산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얘는 했어. 17,280까지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보면 어떤 2명의 여자도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남자들을 먼저 5팩토리얼로 나열을 하고 그래서 남자 5명이 일렬로 서는 다음에 여학생을 이제 마치 남자를 칸막이처럼 생각해서 이 위치에 앉히겠죠. 그래서 1번 여학생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6가지 중에 하나 6가지. 그래서 1번 여학생이 예를 들어 여기에 앉았다 치면 이제 2번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 4자리, 3자리까지. 계산하지 않겠지만 43,200까지가 나온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남녀가 교대야. 야, 남자가 5명이 있고 여자가 4명이 있는데 교대로 선다는 건 이렇게 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지? 이 교대로 선다는 건 사실은 인원수가 똑같거나 그럼 이렇게 설 수도 있고 이렇게 설 수도 있는 거거든? 인원수가 똑같으면. 근데 인원수가 이렇게 한 명 차이 나면 무조건 이렇게밖에 교대로 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5팩토리얼, 여자는 여자대로 4팩토리얼. 그 다음에 걔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일렬로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대로 나열해주고 그러니까 마치 이 두 자리를 제외하고 여자들을 이제 여기에 집어넣는 방법일 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나는 계산하진 않겠지만 답은 2880까지가 나오게 된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여기는 발전 예제를 좀 할게. 경우의 수는 노가다지만 여기는 발전 예제까지 하고 그래서 과제는 발전 유제까지. 발전 유제까지. 요 순열 부분은 2가지 문제만 하고 좀 쉬자. 안 되겠다. 나도 니네도. 야, 봐봐. 자, 병원을 뜻하는 이 단어가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H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오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이거 뭐 발전 문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보자. H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P가 마지막에 오면 H와 P에 대한 위치는 결정이 된 것이니 나머지 6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6팩토리얼 720까지가 바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고, 두 번째 갈게. 선생님, H하고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어야 된대. H하고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어야 된대. 그럼 H하고 P 이 순서대로 올 수 있지만 P 다음에 H가 올 수도 있으니 일단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 그럼 A, P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문자 중에서 왼쪽에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6가지, 오른쪽에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 5가지 해서 이제 HP,가 포함된 문자 열을 이제 완성하게 된 거야. 그래서 HP 덩어리에다가 두 개를 사용했으니 낱개의 문자가 이렇게 4가지가 남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와 나머지 4개의 문자, 총 5가지 원소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5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겠다. 다시 한 번만. HP 사이에 문자 2개 오는데 HP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것 때문에 2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HP 사이 앞에 있는 여기에 오는 문자와 여기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6 곱하기 5. 그래서 문자열이 완성이 되면 하나의 문자 열과 4개의 원소, 5개를 일렬로 나누는 경우의 수인 5팩토리얼을 곱해주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3번에 재미난 문제가 나왔네. 적어도. 이거 어떡하니? 중학교 때도 적어도 그럼 보통 뭐 했어? 몇 사건을 이용해서 계산했지? 그래서 제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양쪽 모두 모음이 오든 양쪽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을 하자. 제발 한쪽 끝에 자음, 그러니까 왼쪽에 자음 있는 거, 오른쪽에 자음 있는 거, 양쪽 다 자음인 걸 해야 되는데 다 하기 귀찮으니 양쪽 다 모음인 경우의 수를 빼서 계산하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인 하나, 둘, 셋, 넷, 8팩토리얼에서 자, 양쪽 모두 모음이니까 왼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자, 모음이 뭐 있니? O 있고요, I 있고요, A 있죠? 그래서 왼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3가지, 오른쪽에 오는 모음을 결정하는 방법 2가지, 그 다음에 가운데는 내 맘대로 나머지 경우들을 나열하면 되니 6팩토리얼 계산하면 되겠다. 뭐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야 되냐면은 6팩토리얼로 인수분해 하잖아? 그러면 8 곱하기 7이 남아요. 8 곱하기 7. 6팩이 있으면 그럼 6팩 하면 여기 빼기 6이 되거든. 그럼 8, 7은 56에서 6을 빼니까 50 곱해주고 6팩토리얼이 720이니 거기다가 50을 곱해주면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은 가능하겠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힘들지? 나도. 이거 랩하는 기분인데 노래방에서 거의 한 2-3시간 동안 나 혼자 노래 부르는 기분이야. 자, 발전예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Y라는 집합이 2, 4, 6, 8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선택을 한다면 오지 마 일로. 딴 데로 가라고. 이런 느낌이라 생각해주면 돼. 1대1 함수.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냐면 4가지. 일단 두 번째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원소가 선택한 걸 제외한 나머지 3가지, 2가지. 요게 이제 1대1 함수. 자, 밑에 두 번째 보면은 X라는 집합은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자, Y라는 집합은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자, 유한집합으로 정의되는 함수 중에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면 얘를 1대1 대응이라 하죠. 남는 원소가 없는 경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4팩토리얼로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선택을 했어. 그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나머지 3가지, 2가지, 1가지 곱해서 자, 24가지 경우의 수가 바로 순열이 된다. 그러면 순열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건 없네. 자, 잠깐 쉴게.